좋아요, 구독.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애플이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국 정부가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일반 사기업을 고소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네, 그것도 무슨 형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지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좀 많이 좀 억제를 그러니까 자유 경쟁 체제를 좀 많이 눌렀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많이 읽어먹고 있죠. 이게 근데 미국에서 시작하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소비자 단체들도 뿐만 아니라 좀 유럽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뭐 DMA법이라고 해서 애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강의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S&P 500 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외 선물하다 보면 이게 필요하죠. 그 네이버에 S&P 500 맵 치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게 부러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빅7이죠. 테슬라는 어디죠?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반독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일단 예전에 오일사가 그 석유사죠. 석유 정유회사가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많이 뭐 기부 천사네, 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자기가 가진 자본과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느 주에 그 정유사를 가서 그 정유사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그게 그냥 인수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반협박으로 무한 경쟁. 한마디로 A라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리터당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하면 록펠러 회사는 뭐 1,000원, 더 내리면 500원. 막 거의 뭐 주다시피까지 해가지고 오일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반독점 소송에 걸려서 결국은 34개사로 분할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쪼개진 거고 그 다음 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뭐였죠? 예전에 그 익스플로러 전에 N 회사라고 있습니다. N 회사가 돈을 받고서 일단 인터넷을 제공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출시했었죠? 윈도우를 출시하면서 익스플로러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망했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그러면 익스플로러 자리 잡게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짜로 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소송을 때려맞고 피청거릴 때 운 좋게도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사회생을 한 거죠. 모두가 다 망할 때 미국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 빌 게이츠가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사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애플을 제꼈죠. 한참 제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런 거 모르시니까 구글, 유튜브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랄까 그 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그런 플랫폼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전적을 미뤄봤을 때 이번 애플 사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쉽게 끝날 건 아니다. 해프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애플한테 소송을 걸려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장 통해서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애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불편해. 딱 첫 마디가 불편해. 뭐 하려고 그래도 뭐 어디 접속을 해야 되고. 저는 애플 아이폰을 쓰다가 버렸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쓰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버튼도 하나에다가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튠에 뭐 접속하라는 둥,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사파리로 들어가라는 둥,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주변 지인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서로 그것도 안 돼요. 너무 심각해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전자제품은 아시죠? 봉투 뜯으면 끝. 버렸죠. 어떡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팔아도 되더만요. 몰랐습니다, 그거는. 혁신의 아이콘. 근데 요즘은 뭐죠? 폐쇄의 아이콘입니다. 폐쇄의 아이콘. 혁신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세계와 단절을 짓고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별하고 폐쇄의 아이콘입니다. 5년간 조사를 했다는 거 하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고 2개 주에서 3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DMA 이게 뭐죠? 빅테크
갑질 방지법입니다. 빅테크. 여기 한번 걸리면 매출입니다. 연 매출.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매출 일으키는 거에서 10에서 20%. 이건 일반 기업의 마진입니다. 마진. 기업의 마진이 보통 10에서 20%거든요. 근데 매출의 20%. 네, 이거를 때려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애플이 유럽 회사가 아니잖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애플이 유럽에 갖고 있는 모든 이 장비,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고 이거를 다 낼 때까지 유럽 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이 갑질 방지법. 여기에 구글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막고 있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차별입니다. 가장 큰 차별은 엄마 아이폰 사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엄마 아이폰 사줘. 왜냐면 아이폰끼리 통화를 하면,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푸른색인데 말풍선이 아이폰이 아니면 녹색이에요. 그러면 아이폰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거 엄마 쟤는 안드로이드 쓰나 봐. 이제 이게 그래서 격차가 나오는 거죠. 네. 격차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개발사에서 결제를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삼성페이, 뭐 제로페이 뭐 등등등을 그냥 시스템 교체 없이 다 썼습니다. 그렇죠? 대구 썼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데는 뭐라 그랬죠? 애플페이 기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결제 기능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수수료를 30%나 내요. 30%안 내면 퇴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갑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슈퍼앱 사용 제한. 슈퍼앱이라 그러면 ABC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외에 아이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안드로이드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게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65%, 글로벌로는 20%, 20%는 삼성도 20%입니다. 근데 격이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게 어떤 타격이 있겠느냐?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3년, 4년 쭉쭉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이폰에다가 부품을 공급한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폰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도 공급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기업들이 여기 리스트에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을 살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눈에 익은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을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 소송법이 독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풀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씩 터질 때마다 여기 있는 주가들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출 상대국이 부품 제조 회사가 아이폰인데 애플인데 당연히 애플 매출이 떨어지면 이 회사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국내에 이런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해외 주식 갖고 있으시다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마음을 느긋하게 잡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체를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독점 소송법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